좋은 날이구나.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이구나. 김선천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저희 집 고양이가 목욕탕 바닥에서 죽치고 살아요. 타일 바닥이 시원하잖아요. 이놈들 몰아내는 신사적인 방법이 있죠. 붙잡고 뽀뽀를 진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 더운데 부담스럽네 하는 표정으로 나가버리죠. 1, 2년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 지금은 제일 시원하고 편안한 에어컨 존의 자리가 지들 차지해요. 사람과 같이 거주하고 생활하다 보니 그네들도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용돈 달라 학교 보내달라 떼쓰지 않을까 걱정이라니까요. 요즘은 비가 조금 많이 오면 탄천변이 넘치곤 하는데요. 탄천에서 살고 있는 너구리나 다양한 생명체들이 물이 넘치는 동안 어디로 옮겨가 있을지 걱정이 되곤 해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들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넉넉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 다 이유가 있다. 어느 날 농부가 호박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신은 왜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 놓았지? 정말 그럴까요? 가는 넝쿨 줄기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큰 호박이잖아요. 그리고 농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두꺼운 상수리 나무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도토리를 주었지? 그리고 며칠 후에 농부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게 되었죠. 그런데요, 무언가 이마에 툭 떨어져서 잠을 깼습니다. 도토리가 떨어진 거죠? 순간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휴, 정말 다행이야. 호박이 아니라서 만약에 상수리 나무 저 높이에서 호박이 떨어졌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예, 그래서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면 그 수명만큼 생각도 잘해야겠죠. 100세 시대, 이 100세 시대에 인생 4, 50의 모든 꿈과 열정을 쏟아부어 진을 다 빼버린다면 나머지 5, 60년은 무슨 희망과 즐거움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는 천천히 즐기며 가는 삶의 여유를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지갑을 거지로 만드는 과학의 발전만을 명목적으로 쫓아갈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더 고민해야 할 시간이 아닐까요? 더 가르쳐야 할 시간이 아닐까요? 더 얘기할 시간이 아닐까요? 아직도 비싼 가격으로 광고하세요? 광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성남 FM이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까지 저렴한 가격에 높은 광고 효과. 광고 문의는 703-6100, 703-6100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김선천이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날이구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말보다 음악으로도 가까이 가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성향에 어울리는 경험을 자석처럼 끌어온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인데요. 그 끼리끼리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늘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화낼 일거리와 불평거리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따라다녀요.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따라오죠.
나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고요. A는 온화한 사람이고 B는 불평쟁이라고 하죠. 어느 날 식사를 하러 갑니다. A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음식이 약간 신선하지 못해요.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불량스러운 심보를 가진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그래, 보기에 A가 까다로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그는 반찬을 끼워서 내어놓았는데 A가 주인에게 반찬이 조금 덜 신선한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아주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뛰며 손님의 그 지적을 무한하게도록 해버리죠. A는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조용한 지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할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뭐 다음부터 안 오면 되니까요. B가 식사를 하러 왔죠. 주인은 A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것에 힘입어서 B에게도 같은 음식을 내어놓죠. 주인은 그 반찬에 약간 신선하지 못한 상태를 역시 알고 있죠. B가 가만히 있을 B가 아니죠.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은 A에게 했던 대답을 B에게 해주고요. B의 반응은 어떨까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게는 금방 소란스러워지죠. 트집 잡고 불평하기 좋아하는 B에게 딱 끌린 거죠. B가 A의 목까지 대신 통쾌하게 복수를 해줍니다. 물론 B는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말이죠. A는 이 법칙을 알고 있죠. 자신이 화를 내기보다 정말 화를 제대로 낼 줄 아는 사람이 대신 제대로 혼쭐을 내줄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아느냐고요? A는 주인의 반응에 이미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했고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당 주인보다 더 목소리 크고 우기기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이란 걸 알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로 나타나요. 필요하면 나타나죠. 그래서 유순한 사람은 더 유순해지죠. 화내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뭔가 싸워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즐기는 B 같은 사람이 대신해 줄 것이니까요. 물론 B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뭐 옳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보완관계, 필요에 의한 서로의 보완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전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래도 이왕이면 에너지를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참고해 보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눈을 감고 삶의 모든 행운에 감사하라고 해요. 네,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좋은 습관은 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삶의 모든 행운에 감사를 하고 더 많은 행운이 내 삶에 찾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날에 좋았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뭔가 끔찍한 뉴스나 기분 나쁜 생각은 멀리하고 대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와달라고 또 청할 수는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일어난 뒷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그 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요. 잠을 잘 때는 평화롭게 잠자는 거예요. 삶의 여정이 당신 편이어서 당신에게 최고의 선과 최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리란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대명풍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나간다.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마음 외에는 모두 부질없고 허망한 꿈이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갈등으로 요동치는 때일수록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감사와 넘치는 삶을 선택하는 의지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참 좋은 날이구나. 이 시간 함께해요. 시스타의 Shake It 그리고 UN의 파도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바로 당신의 웃음꽃이래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아침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 점심의 웃음은 행복을 부르고 저녁의 웃음은 피로를 풀어준대요. 웃음은 보약입니다. 웃음꽃을 활짝 피워보세요. 자기 사랑해. 한 커플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방귀를 뀌고 싶었대요. 여자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남자한테 사랑해라고 크게 이야기를 하면서 순간 이를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아이디어에 만족을 느낀 여자는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남자에게 아주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사랑해라고 외치면서 방귀를 뀌었습니다. 여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뭐라고? 방귀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어.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김선천이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날이구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는데요. 좋은 생각, 바른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되는 영양분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삶이 아름다운 건 친구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나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즐거운 건 당신이 있기 때문이고요. 나와 당신이 있고 좋은 생각, 바른 생각으로 동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사랑과 건강과 기쁨이 주렁주렁 열리는 축복의 달 되겠지요. 카톡 내용입니다. 8월은 사랑에 빠진 게 틀림없다.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 허나 뜨거운 냄비는 금방 식는 법. 더위야 너무 설쳐대지 마라. 더위야 너무 설쳐대지 마라. 이달에 입추, 말복, 칠석, 처서 다 들었다. 정말 재밌네요. 이달에 입추와 말복, 칠석, 처서가 다 들었어요. 여름이가 짐 쌀 시간도 많지 않네요. 머지 않았어요. 여름아, 너 가면 한 해도 금방 간다. 우리 사이좋게 적당히 뜨겁게 기분 좋게 동행하자. 그럼 여름이 아니다고요? 비행한테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여름 이야기 해주세요.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갔어요. 바다는 푸르고 시원하고 아름다운데요. 저희는 수영을 하고 모래성을 쌓고 파도 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도 타기를 하던 중에 저는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발가락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물에서 뛰쳐나왔죠. 친구들은 제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알고 싶어서 다시 물속을 들여다보았고요. 그랬더니 제 발가락에 닿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닷가재였어요. 바닷가재는 제 발가락을 잡아놓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소리를 지르며 바닷가재를 흔들어 떨어뜨렸죠. 그리고 빨리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바닷가재 구이를 해서 먹었어요. 바닷가재는 살짝 짭짤하고 맛있었습니다. 저는 제 발가락에 닿는 바닷가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가 겪은 여름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도 재미있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라고요. 감사합니다. 빅님.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우리네 삶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우리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삶을 선택하기로 노력해봐요.
오늘 유머의 출처는요. 빵 터지는 진짜 웃긴 오늘의 재미있는 유머 이야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에 잠 못 드는 나의 마음을 넌 모르니 지나버린 그 추억은 왜 그런지 가슴에 여전히 사나봐. 살다가 내 생각이 날 때면 그땐 언제든 찾아와줘. 내 사랑 너이니까 거기에 서 있을게. 난 너를 사랑해. 내린 빗방울 수보다 사랑해. 계절이 몇 번을 변한데도 난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을게. 난 네가 필요해.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은 너뿐이야. 아직 못다한 말들이 있다는 걸 너는 혹시 느낄 수 있니? 두 눈 가득 고인 눈물이 흘러도 한 번쯤 모른 척 해줄래? 가슴에 좋았던 추억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나봐. 눈 감아 그려보면 네가 올 것만 같은데. 난 너를 사랑해. 내린 빗방울 수보다 사랑해. 계절이 몇 번을 변한데도 난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을게. 난 네가 필요해.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은 너뿐이야. 두 눈이 참 예뻤던 널, 날 보면 늘 안아주는 널. 세상 어디라 해도 찾아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빗방울 수보다 사랑해. My everything. 몇 번을 변한데도 난 항상 이 자리에 서 있을게. 곳에서 나는 영원이란 시간인가 봐. 그래도 난 너를 기다려. 사랑해. 가슴 깊이 내게 하는 말. 사랑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택의 결과가 분매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남들에게 배를 끼칠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베푸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 선물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베푼 사람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행이 높은 스님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조차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있었던 가장 즐거운 일들을 한 가지씩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식구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기분 좋게 시작해서 제 설교로 망친대요. 좋은 분위기를 제 설교로 망친다는 건데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야 라고 말해보지만 통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조언보다는 들어주고 칭찬과 미소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왜 혼자 떠드냐고요? 라디오 방송에서 칭찬과 미소만 늘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제가 도리어 성장을 해요. 인내심이나 아량이 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위로는 하늘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성인이 되어가는 게 순리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잠깐 웃고 하시라고 유머해 볼까요? 교통카드를 어떤 사람이 주었대요. 그리고 그걸 쓰려고 버스에서 딱 찍었더니 장애인입니다 라고 나오더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장애인 척 하면서 장애인 속에 앉아 갔다고요. 과연 그 마음이 편했을까 모르겠네요. 다음 이야기. 어떤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핸드폰에 자기 이름을 이쁜 딸로 저장해 놓았대요. 이쁜 딸. 그리고 며칠이 있다가 아빠의 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앞에 붙여놓은 이쁜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딸로 바뀌어 있더래요. 또 다른 이야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지리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촌스럽고 덜 떨어진 사람을 말한다고 아들이 설명을 하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자기랑 자기 형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눈치챘나요? 지지리 1, 지지리 2 라고 저장되어 있더래요. 이 유머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선택을 하시겠어요? 1.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애정이 없군. 나도 아버지 예뻐하지 않을 테야. 2.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신가 보네. 잘해드려야겠다. 1번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와 2번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어떨지 알겠죠? 자신의 성장에 이로움을 줄 선택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가요?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죠. 남는 것은 부질없고 허망한 세월에 남는 건 사랑뿐이라고요. 세상이 혼란과 갈등으로 요동칠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은 인간의 생각의 에너지래요. 그래서 좋은 생각,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소중히 하고 스스로 자신을 당당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자신에게 폐가 될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시한 선택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기주의자는 결국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누구나 대접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누군가 사랑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스스로 대접하자는 거죠. 그것도 당당하게 말이죠. 그럴 때 남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되는 거지요. 소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좋은 세상, 좋은 생각으로 좋은 날을 넓혀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참 좋은 날이구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부정성과 악행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은 자신에게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천당과 지옥의 우화가 있어요. 천당과 지옥은 모든 조건이 동일했대요. 모두 풍성하게 잘 차려진 음식, 예쁜 테이블과 가구들, 마주 앉은 의자와
1m에 달하는 젓가락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먼저 지옥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둘씩 앉아서 1m 정도 되는 긴 젓가락으로 제각기 음식을 지워서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고 아우성이에요. 하지만 젓가락이 팔보다 길기 때문에 전부 떨어뜨리기만 할 뿐 한 입도 입에 넣지 못합니다. 금세 식당 바닥은 떨어진 음식으로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졌고 사람들은 먼저 먹으려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싸움을 넘어서서 아주 난리가 나겠죠. 이번에는 천국에 가보았습니다. 지옥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모든 음식 종류와 1m의 젓가락 길이 그리고 2명씩 마주 앉은 형태 다 똑같았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몸부림을 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동일했지만 서로 앞에 있는 상대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주었기 때문이에요. 1m의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지만 상대의 입에 넣어주니까 아주 순탄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 자체가 지옥 천국이 다른 게 아니고 구별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는 차이군요. 서로를 향해 부정하고 악행들을 사용할 경우에 그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 장소, 기억, 이런 감정의 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웃음이라고요. 에너지버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 자신의 행동에 따라 선택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면서도 자기 의지로 선택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왜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몇 가지 짚어보면 익숙하고 친근한 편안함에서 벗어날 때의 두려움이 크고요. 의심이나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식. 예를 들면 나의 선택이 가족에게 이기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부족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했을 때의 차이는 노력의 그 차원이 아니라고 해요. 만일 당신이 그 일의 재미를 느끼고 그 일에 가슴이 뛴다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까와 같은 그런 의심이나 불안, 자신 없음, 이런 죄의식, 이런저런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선택하게 된다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 삶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겠습니다. 알게 된다면 진짜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겪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까닭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걸 선물로 만들지 저주로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아 헤맨대요. 뭘 찾아서 헤맬까요? 자기 존재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죠. 나를 나 안에서 찾으세요. 밖의 인파 속에서 나를 찾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 그곳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 존재를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인파 속에서 내 존재를 채워줄 그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은 나를 더 외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누군가를 만나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허상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매력을 느낀대요. 내 존재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나 자신에게 보내보세요.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는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먹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든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널 일부 넓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 나는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화살을 건너긴 나 하나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나 정답은 없을지도 몰라 어쩜 이것도 답은 아닌 거야 그저 날 사랑하는 일조차 누구의 허락이 필요했던 거야 난 지금도 나를 또 찾고 있어 더는 죽고 싶지 않은 걸 슬프듬을 아프듬을 더 아름다움을 그래 그 아름다움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 위한 행복 바로 나 위한 행동 나 위한 태도 그게 나 위한 행복 I show you what I got 두렵진 않아 그건 내 존재니까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 말을 비가면서 끌어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작인데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내 안에는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You show me I have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내 손에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은 I'm learning how to love myself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다 나 자신이 원하는 걸 늘 가질 수 없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지혜지요. 늘 자기한테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과 불행하게 보입니다. 늘 불평하느라 불행해요. 하지만 비가 와도 좋고 해가 나도 좋고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고 가리고 머뭇거리기엔 이 시간이 너무 짧고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무얼 하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전쟁 같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같은 오늘 하루, 오늘도 살아남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즐겁게 보내지? 라는 두 사람의 하루의 결과는 어떨까요? 전쟁 같은 하루에서 잘 살아남느냐가 하루의 목표라면 한 사람은 예상보다 더 괜찮은 하루를 사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이런 날이 일주일, 1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쌓이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누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예측해 보세요. 자, 우리 인생을 게임에 비유해 볼까요? 게임을 합니다. 전쟁 같은 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고 이길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승리와 집착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언젠가는 게임이 끝날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즐겁게 하는 거야. 아주 재밌게 놀아야겠다. 라고 즐기는 사람과 두 사람이 있어요. 판이 끝나면 이 게임의 결과는 어떨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자의 말씀으로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정답을 주어서 그렇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의 판은 정해져 있어요. 다 따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은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을 하는 동안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매 순간순간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를 해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예로 판돈을 키워서 내가 금방 거지가 되든 상대방이 금방 거지가 되든 금방 게임을 끝나버리게 하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더 즐겁지 않을까요? 상대를 서둘러서 아웃시키고 계속 올라간다면 그 꼭대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려오는 밖에는 없겠죠. 그보다는 올라가는 그 순간을 즐기고 또 내려오는 순간을 즐긴다면 매 순간순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내일을 염려해서 현재를 잘 즐기지 못하는 경향이 많죠. 집을 사야 하고 먹을 것도 사야 하고 입을 옷도 사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걱정으로 내일을 위한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사실 이 즐긴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즉 놀기만 하는 것이 즐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마음가짐을 뜻하는 거죠. 할 일은 해야죠. 할 일은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단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면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뭘 하든 즐겁게 해보라는 것이죠. 어차피 해야 한다면 말이죠. 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일단 유쾌하게 사는 것은 만병통치약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유쾌하다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죠. 유쾌하게 사는 인생은 만병통치약의 기능도 있고요. 또 만사형통의 기능도 있습니다. 찌푸린 인상에서 만사형통함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불평은 불행을 불러오고 긍정의 말은 만사형통을 불러오고 밝은 얼굴이 결국 복을 불러오는 거죠. 일단 모든 것들 매 순간순간이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훗날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 인생을 시시하게 만드는지 모른다고요. 한마디로 시시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아, 정말 힘들어. 내 인생은 정말 못 같아. 때리치워야겠다.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비하한다는 거죠. 스스로 시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남은 인생마저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한 번뿐인 인생, 신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요. 시시하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평소에 자신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즐겁다, 신난다, 보람 있다, 재미있어 라고 말하면서 신나게 성스럽게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신나고 즐겁고 성스러워진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만큼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즐겁게 사는 비결은 자신이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네 인생이 사랑과 감사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알면 고난의 끝이 가깝다는 거 아닐까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배품이 있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You say it's hard to make it better, but I believe in you and me. Never give up, no. Don't you give up, no. I know it's hard to say I'm sorry, and I just wanted something more. Because I feel it when I'm with you, then it all goes wrong. Don't you give up, no, for you. When I'm with you, no more tears in your eyes. Together with you, we're gonna make it alright. It's hard for you to see, but I can feel it now with you. Oh, baby, yeah. You say it's easy to forget it, but I can picture everything. Know that we could be more than more. I'll never give up, no. I'll never lose. With you, no more tears in your eyes. Together with you, we're gonna make it alright. It's hard for you to see, but I can feel it now, just when I'm with you. Yeah, yeah, just when I'm with you. Got this feeling, just when I'm with you. Never let go, no, just when I'm with you. We're gonna make it alright. It's hard for you to see, but I can feel it now with you. With you. MLC의 When I'm With You 였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최고로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고로 무겁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남들이 보기엔 장난감 같은 무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장난감 같은 무게도 어떤 사람에겐 너무나 버거운 무게가 되죠. 이처럼 사람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 네가 나보다 더 수월하다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럴 때 분노 대신 인생에 대해 관대하게 웃어 넘기라고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것도 웃어 넘기면 관대하게 웃어 넘길 때 어떤 것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요. 평정심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럴 때 당신 주변에 있는 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요. 저도 이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어왔으니까요. 당신 자신과 인생에 대해 관대하게 웃어 넘기라고요. 그럴 때 어떤 것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요. 그렇다고 바보처럼 무조건 웃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떠한 저항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해하기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문장의 해석도 정말 천차만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해석을 갖게 할 수 있을 건데요. 아무튼 화해,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웃음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여유를 보일 수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오늘이 바로 행복이고 기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고요. 매사에 평정심 유지하기. 가능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연습해 보면 이 작업의 결과를 입증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생활 속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깨어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각지도 않은 반가운 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또 꼭 필요한 그렇죠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자잘한 생활 속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화를 내고 있으면 그러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죠. 오히려 옆 사람하고 싸울 기회를 만든다든지 기회는 고사하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우리가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를 한다면 평소에 원하지 않은 것들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바라는 것들이나 원하는 일들이 마치 느닷없이 실현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성이 있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아주 사소한 행동에 비해서 큰 불행을 불러올 수가 있지요. 화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화를 단속하세요. 미소를 부르세요. 화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미소로 단장을 하세요. 모든 좋은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것을 그리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웃음과 에너지 충만, 생기 넘치는 행복한 하루를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 풍요, 평화를 오늘도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은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날로 선택해보세요. 축제 같은 오늘을 즐겨보세요. 오늘 참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선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너의 눈물을 알아 지친 모습도 알아 길었던 네 그림자와 나란히 한 길을 걸었던 나야 깊은 한숨을 알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어 힘이 들 때 당당하게 늘 다시 일어나 또 웃고 있는 너 늘 지켜본 나야 누구보다 강한 팔과 빠른 다리가 있고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를 가진 너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 네 웃음이 생각나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너야 세상을 모두 가져갈 주인공은 그래 바로 너뿐이야 가슴 터지게 달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쏟아지는 눈빛 속에 메아리 퍼지는 잃었던 이름에 너를 만날 거야 누구보다 강한 팔과 빠른 다리가 있고 누구라도 맞선다면 이겨내는 용기 가진 너 사랑스러운 너의 모습 네 웃음이 생각나 그게 바로 너 아름다운 널 사랑해 한 방울 한 방울 흘린 땀들이 너를 믿어줄 거야 널 안아줄 거야 널 지켜줄 거야 누구보다 멋진 꿈과 넓은 가슴 가진 너 누구라도 뒤